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새해 시작한 지도 보름이 지납니다. 많은 문자와 또 격려 전화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.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회복될 것입니다. 주택시장도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 지정학적 위기도 평온을 찾아갈 것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제니퍼님의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제니퍼님께서 투자용으로 구입한 아파트 때문에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연끌 투자 3년 결과를 한번 각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. 기존 주택시장과 아울러 분양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. 방송은 당분간은 매일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월에 좀 머무던 것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매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방송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분양 아파트, 그러니까 2024년에 완공되어서 지금 이제 리세일로 등장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밴쿠버에는 버터플라이, 웨스트뱅크가 지었습니다.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죠. 그리고 뉴 웨스트민스터에 보서가 지은 아파트 두 동이 있습니다. 그것은 피어입니다. 강변에 있습니다. 프레이즈밸리 강변에 있는 아파트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신 랭리의 더 타워였습니다. 이 아파트가 과연 얼마에 팔릴지 지금 렌트도 많이 나와 있고 리세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주택시장 가격 변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3년간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마음의 고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. 먼저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. 3년 전 대비 HPI 복합 지수는 117만 1,500달러로 3년 전 대비 2.1%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. 이 가운데 코케틀람은 1% 하락했고 메이플 리지는 마이너스 3.4% 떨어졌습니다. 웨스트 밴쿠버는 무려 6.6% 하락했습니다.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리치몬드입니다. 5.7%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소위 연끌 투자 3년의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. 범위를 좀 더 외곽으로 넓혀보면 프레이즈밸리는 어떨까요? 프레이즈밸리는 더 심각합니다. 지금 복합지수 기준 3년 마이너스 7.1% 떨어졌습니다. 특히 노스 서리는 12.6% 하락했고 아보츠파우더는 10.8% 하락했습니다. 소위 말하는 광란의 투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광란의 투자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1년과 2022년 광란의 투자가 이어지던 프레이즈밸리 지역의 매물 대비 판매별입니다. 90%를 넘어서던 매물 대비 판매별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는 광역 밴쿠버의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단독주택의 홈프라이스 인덱스 지수는 3년 대비 4.3% 상승했습니다. 버나비 이스트와 버나비 노스, 버나비 사우스가 각각 10% 두 자릿수 상승을 했지만 메이플 리치는 2.5% 떨어졌고 핀메도 3.7% 하락했습니다. 밴쿠버 웨스트와 웨스트 밴쿠버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. 같은 기간 타운하우스는 광역 밴쿠버의 경우 3년 전 대비 10% 가격이 올랐습니다. 이 가운데 뉴 웨스트민스터가 14% 그리고 리치몬드도 각각 14%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
밴쿠버 웨스트 같은 경우는 8.3% 상승했고,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핏 매도입니다. 0.1%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아파트는 3년 전 대비 상승률이 7.5%였습니다. 지역별로는 코키틀램이 9.3% 올랐고, 웨스트민스터가 12%, 그리고 포트 코키틀램이 12.1%, 리치몬드는 14.2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선사인 코스트는 10.2% 떨어졌고요. 밴쿠버 웨스트와 웨스트 밴쿠버는 2.5%와 3.6%로 상승률이 극히 미미했습니다. 프레이즈밸리의 경우 3년 전 대비 단독주택 가격은 약 4%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이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은 아버츠포드로 10.2%, 랭리는 3%였습니다. 가장 하락률이 적었던 것은 화이트락과 사우스 서리 지역으로 0.1%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. 노스델타는 6.1%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같은 기간 타운하우스는 3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가운데 미션이 11%로 가장 많이 올랐고, 랭리는 9.3% 뛰었습니다. 가장 상승률이 적었던 지역은 화이트락입니다. 1.1%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. 프레이즈밸리 지역 아파트는 평균 6.4%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이 가운데 미션이 13.5%로 가장 많이 올랐고, 서리가 11.5% 뛰었습니다. 랭리는 7.1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 단독주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5년 전 대비입니다.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은 밴쿠버 웨스트와 웨스트 밴쿠버입니다. 30% 미만입니다. 반면에 외곽지역인 랭리와 서리, 메이플리즈는 50%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 지역에서, 특히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기존 주택시장 외에 분양시장은 어떨까요? 현재 12월, 지난해 12월까지 분양률은 7%에 불과합니다.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. 이 가운데 최근 완공되어서 재판매되고 있는 아파트가 주목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. 먼저 밴쿠버는 웨스트뱅크에서 지은 버터플라이, 그리고 보사가 지은 피어, 웨스트민스터에 있죠. 강변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타가 지은 더 타워스, 랭리에 있습니다. 이 아파트가 어떻게 판매되는지, 분양가보다 얼마나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